이런 일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은퇴 자금에 대한 가이드. 죽을 수도 없고. 최고의 수단이 하나가 있어요.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네, 안녕하세요.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은영입니다. 법무와 승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세 은퇴연구소의 김동엽입니다.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저희 은퇴 후의 삶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필요자금과 준비자금이 잘 이렇게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돈은 부족하다 죽을 수도 없고. 정확하게 한번 좀 진단을 해봐야 돼요. 부족하면 어느 시기에 부족하냐, 얼마만큼 부족하냐 진단을 해보려면 이제 은퇴 이후 생활 시기를 가장 메인이 되는 시기는 부부가 두 사람이 다 공적연금을 받는 시기. 활동기. 내가 받는 공적연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받으시면 국민연금 공단 가든지 아니면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자기가 몇 살부터 얼마 정도 받는다는 게 다 나오거든요. 나오더라고요.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공적연금 소득이 얼마 정도 되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 그 받는 금액까지 더하면 이 정도를 더하게 되면 자기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걸 딱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공적연금을 수령하기 직전 기간이 있거든요. 퇴직하고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가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채울 수 있는 소득이 있느냐. 직장인들 같으면 대부분 이 시기에 활용하는 자금이 퇴직금을 활용을 하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다 모자란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이 하나가 있어요. 공적연금을 단계로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단계받은 금액은 좀 줍니다. 1년 당길 때마다 한 6%씩 줄으니까 5년 단계 받으면 30%? 많이 주네요. 일찍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본인이 먼저 사망하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든 뒤에 시기가 있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시기는 내가 죽었을 때 배우자가 가져갈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예를 들면 제가 죽으면 유족연금 나오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 다 하고 그러면 혼자 살아가기 충분한지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부족한지 진단이 먼저 가야 돼요. 대부분 덩어리로 그냥 한 몇 억이 부족해. 겁부터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느 시기에 뭐가 부족한지를 좀 체크해 보는 거가 그러고 나서 걱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걸 점검하고 싶으면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까? 저한테 오면 좀 비싸고요. 농담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영업자도 굉장히 많고요.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제 목돈 형태로 은퇴를 준비하신 분도 여전히 이제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은퇴 딱 닥치면 이 목돈을 도대체 어떻게 꺼내 써야 될 건지가 엄청나게 고민이잖아요. 은퇴 자금에 대한 어떤 가이드 때는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은퇴 직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지금 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하면 늦지 않을까요? 지금이라고 또 한다면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당연히 지금은 내 전체 삶에서 가장 빠른 젊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뭐부터 할까요? 너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적연금이 준비되는 게 맞는데 공적연금을 지금까지 안 해왔던 분들이 많잖아요. 주 공적연금 안 했잖아요. 근데 주부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적은 자금으로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저금액 뭐 8만 원, 8만 9천 원 뭐 이 정도 자금으로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조금 자금이 있어서 은퇴 자금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연금 저축 먼저 하세요. 뭐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선순위를 잘 알고 적은 자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소득 활동을 계속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요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 직장인들이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기본 가정이 뭐냐면 나는 일을 한다예요. 그러니까 기본 가정이 무너지는 게 대부분 질병이나 사고인데 치료비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소득이 단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몸의 가치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남편분은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 아내분은 홀을 보시는데 남편분이 갑자기 아픈 거야. 이 당장에 주방장을 어디서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체 가치예요. 소위 우발부채라고 불러요. 근데 우발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부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려면 우발적으로 나오는 자산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보험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발부채랑 우발자산에 대한 매칭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것들도 좀 컨트롤하면서 좀 자산 관리를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은퇴 후의 자산 관리가 상당히 이제 부동산 자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도 안 되고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안전자산과 투자자산, 그다음에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산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나 이 또 균형이란 말이 또 중요하게 어떻게 대두가 이게 되네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을까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그러니까 황금 비율이라기보단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은퇴가 가까워지면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으로 조금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죠. 부동산이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뭐 부동산 6대 4라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 그 자금을 뺐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융 자산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동성 자산은 5 내지 10%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은퇴 기간이 짧으면 모르겠는데 은퇴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단 말이에요. 3, 40년이 은퇴 기간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저금리에서 돈이 굴러가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만 은퇴자산을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수가 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은퇴자산도 투자자산이 필요하다. 다만 내가 잘 모르는 거에 그냥 소문만 듣고 뭐 안전할 거라는 생각만 하고 덥석 뭔가 돈을 맡기는 행위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생각하기에 투자 상품도 물론 가입할 필요가 있긴 있지만 그거는 정말 매우 적은 비율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가입할 때 수익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험도가 낮고 저는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좀 기준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게 사람마다 조금 위험 선호도는 좀 차이가 나는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확률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투자를 할 때 예를 들면 투자를 할 때 어떤 투자를 1000번을 투자하면 999번을 이기는 게임이 있다고 칠게요.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일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은 99.9%의 승률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999번을 이길 때는 한 번 이길 때마다 1달러씩만 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을 졌을 때 2,000달러 잃어버린다고 치면 사람들은 그렇죠. 승률은 이게 훨씬 높은데 한 번 당했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확률만 볼 게 아니고 기대값을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손해가 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대값 계산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런 걸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판매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건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상품을 어떻게 가입하는지 그 패턴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 판매자가 추천하는 걸 가입을 하잖아요. 소비자 자체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잘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은퇴 이후의 자금을 관리하는 거는. 그 왜 우리가 이렇게 설명 들으면 모른다고 말하기가 창피하잖아요. 남들은 다 이해하고 하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변호사인 제가 봐도 거기에 있는 약관 보면은 모르겠어요. 질문법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 맛있냐고 물어보면 맛있다고 답하거든요. 이거 수익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금융기관에 가서 상품 보면 이거 수익률 괜찮냐 그러면 어느 직원이 안 좋다고 그러겠어요. 질문은 수익률은 좋은데 이게 어느 경우에 손해를 보느냐. 네,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막 얘기하는 거는 어떤 원칙과 기준도 없이 그냥 어떤 판매자의 말만 듣거나 어떤 좋다라는 소문만 듣고 그냥 제가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큰 돈을 맡기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은퇴 이후에 자산을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리스크를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상품은 설명 들었으면 우리가 이제 다 사인을 사인을 하잖아요. 하죠. 녹취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인하세요 하면 여기 이렇게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을 때만 사인을 하고 그 상품에 가입해야 된다. 그걸 조금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거고 뭐 절대 하지 말라거든. 자산의 그 투자에 대한 거는 돈은 뭐니 투자편에 그래서
저는 은퇴자금에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을 때 그 의료 간병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든다. 그래서 그 의료 간병비 자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최근에 바뀐 제도 이런 것들만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차원으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나눠주세요. 저는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이상한 용어가 뭐냐면 보험을 들어줬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 표현은 그렇네요. 잘못된 표현. 보험은 드는 거지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왜 그러냐면 누구한테 권유를 해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가입한 상품을 몰라요. 누구한테 들어줬다는 것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건데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기가 가입한 보험이 뭐가 있는지 하고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어렵잖아, 보험 용어가. 그래서 일단은 통합연금 포탈 있는 그 사이트에 이제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보면 내 보험 알아보기라는 사이트도 같이 있어요. 거기 이름 주민번호 넣고 공인인증 딱 받으면 대한민국에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리스트가 다 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쭉 뽑은 다음에 뭐 하시냐,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하든 뭐 인터넷에 들어가든 방문을 하든 증권을 일단 아직 다 받아 놓으세요. 근데 그거 클리어 파일에 딱 놓고 아프거나 다쳤을 때 딱 꺼내면 진짜 잘 보여요. 보험회사는 내가 지금 아프거나 다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내가 청구를 하는 순간 알아요. 청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면 내가 언제 받는지 알아야죠. 공부는 그 부분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국가의 우리나라는 의료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간병 자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실제로 내가 입원한 병원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내 간병을 도와주면서 가격은 비용을 저렴하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내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은퇴 준비 이후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돈 문제에 대한 이야기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거, 저 되어 있는 거는 잘 알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관계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요즘에 병원 가면 다 살려놓고. 돈은 뭐니? 투자편에? 농담이고 남들은 다 이해하고 하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고. 하고 나서